저는 밀리터리 전문으로 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신기수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군 관련된 물품이나 어떤 뭐 기록물 같은 거를 보관하는 인테리어를 주로 해가지고 만든 밀리터리 전문 카페입니다. 주로 이거는 저희 지인들이나 아니면 손님들 기증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초기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점점 이제 좀 세월이 쌓여가면서 기증품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공간을 다 이렇게 좀 하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본인 집에 창고나 어디 뭐 이렇게 서구에서 썩어갈 물건들인데 여기서 재탄생해야 했다고 할까요? 되게 좀 뿌듯해 하시죠. 제 곳을 찾았다, 딱 맞는 곳을 찾았다고 많이 말씀들 하시고요. 이렇게 기증을 해주시면 제가 뭐 차 한 잔이라든가 아니면 저도 군 관련해서 좀 드리는 기념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드리고 합니다. 공짜로 받진 않습니다. 진짜 사소한 물건부터 진짜 중요한 물건까지 다 수집하시는 거예요. 쇼핑백. 쇼핑백까지. 와. 그런 물건에도 뭔가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마크가 미국 육군 1군단 마크예요. 남북전쟁 때 군단 마크를 그대로 옮겨 쓴 게 유일한 미 1군단입니다. 이건 한미 1군단에 근무하시는 이제 손님께서 기증하신 건데 개편되면서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제 다시 재창설이 됩니다. 저희 기증품 중에 가장 오래된 기증품인데요. 저희 단골분 중에서 이제 독일계 미국인 여성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자기 외할아버지, 1차 대전 당시에 독일 제국 해군에 이제 참전하면서 그 외할아버지의 아버지께 쓴 엽서.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일본, 독일, 영국, 미국 그런 데서 이제 전함을 만들기 이제 경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해군하면 영국이기 때문에 이제 영국이 드레드노트 만들면서 이제 그게 이제 독일 해군, 그다음에 미국 그쪽으로 이제 한때 이제 유행이 됐었죠. 드레드노트가 엄청난 큰 이제 전함입니다. 거포를 싣기 위해서 배수량이 17,000톤. 엄청 크군요. 네. 유틀란트 해전인데 1차 대전에서 가장 큰 해전이었어요. 그런가요? 저게 이제 덴마크 유틀란트 근처에 있는 북해 위에서 영국 해군하고 독일 해군이 맞붙었는데 둘 다 저 어마어마한 드레드노트급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저때 이제 독일이 뭐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독일 전함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영국은 더 남아 있었고 그러니까 독일은 저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잠수함으로밖에 영국을 상대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운명이 진짜 벼랑에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를 구하신 전투 영웅이시죠. 이거는 백선엽 장군님께 제가 이제 가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생활하셨고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우리 역사가 흘러간지 그걸 제가 되게 호기심이 많아서 한번 찾아뵙고 궁금한 좀 여쭤보고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때 1사단을 지휘하실 때 미군과 합동작전을 연합작전을 편 게 이제 1사단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군과 같이 연합작전하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그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도 정말 중요했던 자리가 다부동 쪽이거든요. 네. 대구 쪽으로 내려오고 다부동 전투. 거기를 우리 국군 1사단 백선엽 장군이 지휘했던 1사단이 지켜냈고요. 백선엽 장군은 당시 미군이 인정한 유일한 한국군 장군이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담긴, 사연이 담긴 그런 물품들을 받고 싶다. 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뿐이 아닌 다양한 것들을 한번 좀 내가 좀 다루고 싶다 해서 이제 기부를 택했죠. 책들이 또 저렇게. 와. 여기는 서가예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번역을 한 책이 있는데 그게 유명한 밴드 오브 브라더스입니다. HBO에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제작한다라고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원서가 있다고 그때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원서를 사가지고 번역을 했죠. 2004년 그때가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 60주년이었어요. 그때 회사에서 내주든 말든 나는 어떻게든 가겠다 해가지고 그때
한 4박 5일 정도 휴가를 내서 이제 노르망디 60주년 행사를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까렝땅이라는 지역에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 실제 주인공들을 만났어요. 쉬프트 파우스라는 분입니다. 제가 쓴 밴드 오브 브라더스 거기에 사인을 받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진 카메라는 프랑스 현지에서 잊어버리고 그 사인 받은 책은 이사를 몇 번 하니까 분실했어요. 그래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났습니다. 실제로 만났다고요? 야. 성덕. 야, 진짜 성덕. 네. 제가 신혼여행을 2차 대전 때 보시면 마켓 가든 작전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 경로를 따라 갔다 왔는데 신혼여행을 저기로 갔어. 저분. 아, 아인트호벤, 네이메이현, 그다음에 아른햄으로 이어지는 구역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독일군 치하에 있던 네덜란드를 한번 쫙 가로질러가지고 라인강 쪽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몽고메리 장군이 제안을 한 작전인데 마켓 가든이란 게 마켓이 네덜란드를 관통하는 강에 있는 교량, 다리 세 군데를 점령하는 게 그게 마켓입니다. 이제 영국의 30군단이라고 이제 그게 고속도로 따라서 쭉 가는 게 이제 가든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적지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때 집사람한테 가자 그랬더니 다행히 따라가더라고요. 그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상당히 많은 느낌들이 다가옵니다. 전적지를 이렇게 함께 닿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팜플렛인데 한 20 몇 년 됐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육군 부대가 6.25 때 싸웠던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해놓은 겁니다. 제가 국내 전적지를 한 250군데 다녔는데 제가 직접 다 찍은 사진으로 해놨고요. 아, 직접 찍었다고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관리가 엉망인 거예요. 기념 화환이 비바람에 다 쓰러져가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 난리 나는데 그거 뭐 정리도 안 돼 있고 관리나 활용이 아쉽다. 일단 저희 집안에 좀 군 출신이 많으세요. 예,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희 뭐 사촌들까지 범위를 넓히면 직업군인 출신이 한 6분 되거든요. 그중에 한 4분 정도가 참전하셨고 6.25하고 월남. 어렸을 때부터 군인 많이 이렇게 접촉이 있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군 관련돼서 좀 이렇게 녹아났습니다. 그쪽에. 아, 아버지의 유품이에요? 이게 이제 아버지 이제 유품 중에 하나고요. 지프라이터 우리나라의 군 기념품 중에 요즘은 코인이 위주인데 예전에 지프라이터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절 모아놓은 것들이고 1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제 지휘관이 부대 방문자라든가 아니면 포상 관련해서 이제 기념품 같은 걸 줄 때 지휘관 이름을 써가지고 부대 마크하고 별 성판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주는 게 좀 예전엔 유행이었죠. 멋있다. 멋있다, 저. 이야, 엄청난데? 멋있다. 전 병으로 특전사에 근무를 했고요.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대학 들어가서 하도 이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술만 먹고 이제 놀러 다니니까 3군단에 특공연대로 보내겠다. 거기 이제 가리산 특공이라고 3군단 특공연대 있거든요. 그럴 바에 공수부대 가겠다. 예. 그래서 이제 특전사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손님들 오시면 가장 좋아하는 구역이고요. 이건 우리나라 전체 부대 마크 육해공군 국방부 직할까지 전체 부대 마크를 놓은 건데 와, 부대 마크. 어떻게 저걸 다 갖고 계시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깜짝 놀랐어. 여기 보시면 맨 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병대고요. 여기는 육군 군사령부하고 군단급. 요 세 칸이 사단. 여기는 여단. 여기는 육군의 학교. 밑에 두 칸은 공군. 그다음에 여기는 국방부 직할하고 기타 부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백두산 부대. 하도 뭐 작업을 많이 해서 백두삽부대라고도 부르고 하고 근데 이렇게 산이 칠자 모양 3개잖아요. 7, 3에 21. 그래서 21사단. 아, 우와. 요 비슷한 개념이 12사단 을지부대. 이것형별이 두 개예요. 그래서 6 곱하기 2, 12. 12사단. 네, 이렇게 된 거고요. 요건 15사단 승리부대인데 요거는 15야 밝은 달 해서 달 모양. 그래, 저기 훈련병 나왔어요.
삼사단 같은 경우는 예하의 18년대가 예전에 이제 백골이 될지언정 이거는 난 맞서 싸우겠다 같은 그런 정신으로 18년대를 구성했거든요. 근데 그 18년대가 백골사단 3사단으로 편입되면서 백골 마크를 넣었죠. 22사 요거는 뇌종부대였어요. 예전에는 뭐 뇌종마장렬 종천렬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율곡부대로. 근데 왜 율곡부대일까? 율곡22 그래서 22사. 아, 그렇게 불렸구나. 재밌네, 저렇게 부른 얘기가. 그러게요. 26사 불무리 부대인데 해와 달 편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거는 피고름멍 뭐 그렇게 부른다고도 해요. 저런 거 이런 걸 지금 다 외우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육군 제1군수지원 그게 이제 황소. 이게 옛날 마크, 이게 현재 마크. 황소부대 나야 1군 지사. 육군 제3경비단이 있을까요? 재상경비다! 마크! 지금 마크는 없는데 삼경비단 마크가 14야. 그게 17사단 예하거든요. 그래서 17사에 17, 그다음에 103여단 예하 있었는데 해체됐으니까 요 103여단 마크 그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103 대신 17을 놓고 가운데 동그라미는 인천공항 마크로. 네, 그게 이제 삼경비단 마크입니다. 백삼이다! 승! 승! 나 저 마크였어요, 백삼이다. 아 그래요? 저 중간에 있는 마크였어요, 나는. 마크는 하나 일종의 자부심 같아요. 내가 여기서 근무했고, 그 다음에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뤘고, 그런 어떤 자부심 같아가지고, 이게 저는 어떤 상징물이라는 게 되게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제가 소중히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쓴 책인데, 육군 같은 경우는 해체된 부대, 그 다음에 부대 마크 바뀐 부대 해서 다 모아놓은 그 부대 마크의 의미, 그 다음에 부대 간단한 역사, 그 다음에 애칭 의미, 그 다음에 각종 여담들 이렇게 모아서 그 다음에 쓴 책이고요. 현역 부대에 현재 마크만 남았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다 진짜. 제 지인들이나 전문가분들한테 인터뷰까지는 아니지만 좀 물어봐서 자료 얻은 것도 있고 또 해당 부대에 또 연락해가지고 이제 접촉을 해서 얻은 자료도 있고 다양한 경로로 좀 얻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지트라니까 우리 놀러 가도 되죠? 그러네. 우리도 놀러 가서 저기서 막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군 관련 테마파크하고 전적지 관광, 그 다음에 좀 작지만 군 관련된 박물관 설립, 그걸 세 가지를 목표로 지금 사업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나는 밀리터리 마니아를 위한 조력자다. 진짜 너무 멋진 노력자십니다. 와.